십이신살은요, 지지와 지지 사이의 관계에서 삼합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나 형태를 풀이한 것입니다. 주로 띠를 기준으로 보고요.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십이운성은요,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천간에게 일어나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런 왕하고 세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이운성은요, 나의 의지나 생각이 방영이 되는데요. 십이신살은 오로지 각 지지와 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신살입니다. 십이신살의 해석은요, 사주 구성에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힘이 센 존재일 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조연과 같은 거고요. 십이신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이신살을 알면요, 사주 보는 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십이신살 찾는 법은요, 만세력 어플에서 이렇게 장성살, 육해살, 지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맨 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띠를 기준으로 한 십이신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지를 기준으로 한 십이신살이니까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띠를 기준으로 한 것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십이신살을 구체적으로 먼저 하기 전에 십이신살과 운성에 대해서 대입해서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살은요,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아이가 갓 태어난 장생지에 비유할 수 있고요. 연살은요, 아이가 목욕을 마치고 시선 집중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관대지는요, 청소년기라서 한참 자충우돌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월살의 시기고요. 걸록지는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창 자신감에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망신살에 해당하고요. 제왕지는 30, 40대에 해당합니다. 한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죠. 그래서 장성살이고요. 쇠지는요, 50대 후반에 퇴직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환살이고요. 병지는요, 이제 60대 이후에 뭔가 안정감을 원하는, 자신감을 잃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역마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의 시기, 사지, 몸은 죽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발달해 있는 육해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갇히는 시기죠. 묘에 들어가는 화개살입니다. 묘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육체는 분리가 됐죠. 정신과 분리가 돼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이거 다시 새로운 곳에서. 겁살, 절지고요. 그리고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태지입니다. 답답하게 갇혀 지내야 되죠. 제살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단계 양지이고요. 그 답답한 단계를 참아야 되는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나는 장생지 지살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겁살은요, 겁탈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땅을 정복하는 기운이고요.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뺏지 않으면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분실이나 다툼, 손해도 있고요. 대신에 아주 위기관리 능력은 뛰어나겠죠. 남의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대신에 물건이나 감정, 지갑 조심해야 되고요. 재물운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재테크 관리도 중요하겠죠. 쌈박질은 아주 잘하는 무시무시한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겁살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포박이나 세균 박멸 이런 의미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법무, 세무, 의료, 임이용 등 이런 쪽 분야에서 많이 겁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살은요, 재앙을 의미하고요,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권에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제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감금이나 송사, 질병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건강이나 교통 같은 그런 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재살이 갇혀 지내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올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일이나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머리를 써서 탈출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살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 머리를 쓰는 그런 직종에 많이 종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군인이나 경찰, 법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종사를 하면 내가 갇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포박하거나 갇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천살은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살이죠. 하늘의 벌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이나 사고나 이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다거나 하는 상황도 이 천사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아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감각이나 이상주의적 기질이 있어서 예민하고 직관이 뛰어나서 종교나 예술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보다는 좀 비세속적인 이상적인 분야를 쫓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교육이나 공직이나 종교 철학, 활인업 쪽에 종사하면 아주 길합니다. 이 천사룬에는요, 어떤 일을 벌리거나 하는 건 안 좋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천사룬에는 교육이나 활인업 외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지살은요, 땅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직이나 이사, 여행 같이 자주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지 생활이나 이민, 지역 변경, 뿌리 없는 삶을 뜻하기도 해서 조상과의 인연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이나 월에 이 지살이 있으면 타양살이라든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일지에 지살이 있으면요, 아주 활동적으로 분주하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마살과 비슷하지만 지살은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역마살은요, 타의에 의해서 내 의지가 반영이 안 되고 타의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지사를 직업적으로 활용한다면요, 세일즈맨이나 무역업, 운수업, 외교관 등의 아주 이동이 많은 그런 직종에 활용을 한다면 아주 길합니다. 연살은요, 도화살이라고도 하고요. 매력이나 인기, 예술적인 재능을 상징합니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요. 화려한 걸 좋아하고요. 예술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외모와 끼로 연예인이 되거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연살은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요, 사교성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한 구설수나 시비가 따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연살운이 왔을 때는요, 시선 집중을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등의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요, 뷰티 사업이라든지 이미용 같은 업종에서도 많이 도화살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화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남들에게 시선을 받다 보니까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살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요, 아무래도 꾸미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좀 사치성이라든지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죠. 월살은요, 고초살이라고도 하고요.
외로움이나 고독, 정신적인 어려움 등을 의미합니다. 달빛 아래 홀로 있는 듯한 그런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술적인 감수성은 뛰어나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나 작가, 상담사, 의술 관련 직중에서도 이 월살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월살은 말 그대로 야간에 밤에 달빛을 보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업적으로 활용을 할 때에 밤에 일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소득 사업,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모텔이라든지 사채업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 이 월살을 잘 활용하고 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망신살은요, 몸을 망친다는 의미고요. 구설수나 체면 손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기 피해를 입어서 갑작스럽게 재산을 잃는 등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때는요, 타인 덕에 이득을 보는데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윗사람으로 인한 횡재나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이 망신이 남들에게 속살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연애가 성사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말실수나 공개망신, SNS 사고도 될 수 있으니까 연예인이나 방송인 등 외부에 노출이 많은 그런 직업의 경우에는요, 관리가 필요하겠죠. 긍정적으로 쓸 때는요,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캐릭터로도 작용이 가능합니다. 이 망신살은요, 실제로 사주에서는 이 망신이 드러나면요, 직업적으로 아주 많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로도 오래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성살은요, 장군의 별이라는 뜻으로 리더십이나 권위, 성공 등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요,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정치계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작용하면은 리더십과 사회적 성공, 승진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나쁘게 작용하면요, 너무 고집이 세다 보니까 권위주의나 독선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직업적으로는요, 장성사를 군인이나 경찰, 스포츠 계통같이 강한 분야에서 장성사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CEO나 간부 등에도 이 장성사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한살은요, 말 안장을 의미하고요. 장군이 행군하는 상으로서 출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장을 붙잡고 올라타는 게 결국 출세와 성공의 기운이기 때문에 입신양명과 관운이 상승합니다. 좋게 작용할 때 시험운과 관운, 취업운이 상승하고요. 공무원과 고시생에게 이 반한살이 있거나 반한살 운이 온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 반한살은요, 또 전문직 종사자에게 많기 때문에 아주 길하고 유용한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마살은요, 많이 아실 텐데 역마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과 변화,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역마가 있으면요, 여행과 출장, 이직, 이사가 잦고요.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역마살을 잘 활용하려면 해외 근무나 여행, 무역 등 활동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마살 운이 들어오면요, 이직과 이사, 이동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육해살은요, 해가 해칠 해고요. 살이 죽일 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6가지 해로움을 뜻하고요. 가난이나 질병, 가정불화, 사기, 형벌 등을 뜻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변 인간관계에 고충이 있습니다. 이직이나 주거 변동도 잦을 수 있고요. 직관이 아주 발달했죠. 정신적으로는 아주 성숙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면의 독립성이나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고요. 이 육해살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직업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내가 겪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질 때 좋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관련한 업종이나 활인업이나 머리를 쓰는 직종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화개살은요, 화려함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려함이라는 건 주로 세속적인 분야죠. 이런 쪽을 덮고 공부나 종교, 예술, 수행, 철학 같은 것에 심취를 하고요. 내면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심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고요. 고독 속에 깨달음을 얻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천재 기질이 있으시고, 이 화개살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철학자나 예술가나 학자, 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개살 운이 실제로 왔을 때는요, 이 사람들하고 멀어지고요,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신적 분야의 공부라든지 이런 쪽 수양이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12신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2신살은 사주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주는 전체의 균형과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신살이라도 개인의 사주 구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신살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